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동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더워졌습니다. 무더위가 정말 대단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주식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갇혀져 있는 시장이었잖아요. 한 2600이니까 사실상 지난주 이 시간에 흐름하고 거의 같죠, 지수는. 그죠? 다만 종목들은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지수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가로로 선을 한번 두 개를 그어 볼까 하는데요.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작년도 7월 초에 한번 선을 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중순에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저대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2022년도) 7월달, 그죠? 배터리의 시세가 출발됐습니다. 배터리 중심주 랠리의 시작이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7만원, 그 다음에 삼성 SDI가 한 47만원, 포스코 퓨처엠이 10만원 정도. 여기서 이제 랠리의 출발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약간 중형주급들의 랠리가 나왔던 건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달부터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에서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수익이 났던 시장이었던 거죠.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을 저 때부터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는 포스코 퓨처엠 이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반도체의 랠리가 출발된 자리예요. 반도체 중심주의 시작. 그죠? 삼성전자 58,000원, 9,000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8만 한 8, 9,000원. 그죠? 이 랠리가 시작됐던 자리입니다. 작년도는 7월 초. 그 다음에 올해는 한 3월 달. 작년도 이 배터리 랠리를 만들었던 거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거로 인해서 이제 OPM, 배터리의 수익성이 급증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작년도 7월 달부터 이제 1년 동안 이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유럽 원자재법. 이게 더해지면서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까지 포함해서 배터리의 시총 사이즈가 확 높여지면서 이 흐름이 왔었던 거고. 반도체는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감산이 있었죠. 반도체 감산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 GPU, 미래차죠? 그래서 챗 GPT,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증, 요 모멘텀이 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작년도 7월 달부터 배터리, 그 다음에 올해 3월 달부터 이 반도체가 시장을 장악했던 시장이었고, 여기에 코스피 지수는 이제 2100, 2200에서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2600, 한 60, 2650까지 올라오고, 지금 2600에서 플랫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보세요. 2600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점핑을 하려면, 매물 소화를 거쳐서 다시 간다면, 배터리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든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멘텀보다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서 이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든지 아니면 자동차래도 도와주든지 바이오래도 도와주든지 언택이나 아니면 다른 뭐 금융주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참여를 해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로로 선을 그었으니까 이제 세로로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쭉 한번 가보면 작년도 2022년도 요 상하단을 제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2월 달이 뭐가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요것 때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가가 치솟았죠. 물가가 치솟으니까 뭐가 발생이 됩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빨라졌죠. 그래서 이 반등이 실패했던 거 아닙니까? 금리의 인상 속도가 역대급으로 빨랐죠. 제로금리에서 몇 프로대까지 올라왔어요? 5.5%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할 거다. 거기에 원인 제공했었던 게 작년도 2월 달에서 5월 달. 즉 뭐가 있었어요? 물가 인상 발생했던 출발 지점이죠. 원인 제공했었던 사건들이 발생이 됐었죠. 금리는 작년도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러시아 침공 이후로 속도가 더 빨라졌죠. 공무협정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죠? 지금 현재 시장을 괴롭히는 원흉 아닙니까? 이 이슈는. 자, 요거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가로에다가 제가 선을 두 개를 긋고요. 이거는 배터리의 랠리의 출발이에요. 배터리의 랠리의 출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터리는 중심주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후발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주 아시죠? 제가 방송에서 한 2달 가까이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있는 거. 하려면은 중심주에 있어야 된다 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LG약 이런 주식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후발주도 아닙니다. 동박이라든지 무슨 전액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중심주. 그 다음 반도체. 이건 뭐죠? 네, 반도체 중심주는 딱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죠? 자, 이걸로 얼마까지 올라왔다고요? 2200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다고요? 2600까지 올라왔다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려면, 이 공간을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센 친구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힘센 친구가 없으면 작년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되게 괴롭혔던 물가 인상을 촉발시켰던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 사건이 발생됐던 출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저거를 한 번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되겠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희미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 5.5% 알파에서 물가 지표를 보아하니 7월달에 발표되었던 CPI나 PPI 지표를 보아하니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더라. 그죠? 잡히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가 무서워해야 될까요? 물가가 잡히는 게 두려워서 여태까지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던 건데. 그죠? 네,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계속 확인되고 있으면 긴축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부양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안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CPI나 PPI 지표로 인해서 물가가 잡히는 게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지수의 변동폭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반도체 사면 되군. 반도체 사야지. 반도체 사자. 느낌표 2개. 배터리 사자. 그리고 다운표 3개. 바이오 1등은 가지고 있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사자인데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잘이 빠져 있잖아요. 잘 사자. 공격적으로 사지 말고 2200의 배터리를 산 사람과 2400의 배터리 반도체를 산 사람과 2600의 배터리 반도체를 사는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나눠서 사야 되겠죠. 따라가는 습관은 좀 낮추고, 그리고 2600에서 호재가 좀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수익도 좀 챙기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 원금 회수하자는 전략 제시했었던 거고, 그래서 회사한 자금으로 다른 데 하지 말고 또 배터리 가격 조정 나면 또 중심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소부장 같은 경우도 제가 호재가 나오면은 슈팅 때 매도하자는 전략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공개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9시에. 그럼 그 돈에서 만든 걸로 또 다른 데 갑니까? 아니에요. 계속 미래치 하는 거예요. 왜? 기조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반도체 작년도 7월 달부터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죠? 기대감, 유동성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잖아요. 1년 동안 기대했는데 실적이 충족한 기업이 있고 아닌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충족한 기업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하고 실적 비교해 보셨어요?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충족됐어요. 그럼 같은 조정이면 이쪽을 먼저 사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실적 비교해 보셨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배터리도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반도체도 상황이 바뀌었어요. 작년도는 반도체 감산이 없었어요.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감산했지 삼성전자가 작년도는 감산 안 했어요. 근데 올해 3월 말에서 4월 달 초에 삼성전자 감산했어요. 확정된 거예요. P. 그리고 낸들 추가 감산합니다. 요번에 가격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소부자 우리가 슈팅 나왔을 때 팔았던 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는 거죠. 그럼 같은 돈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 슈팅 나왔을 때 따라갈 때 나는 슈팅 나왔을 때 일단 챙겨야지 라는 걸 이미 준비한 상태에서 이번 구간을 대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현금 관리나 비중 관리 안 할 때부터 했었던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뒷북 때리는 사람들과 미리 준비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좌 운영 전략이.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하는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어 생겼어요? 엔비디아라는 이 패권 기업이 뭘 물고 왔어요? 모멘텀을 물고 왔잖아요. 미래차라는 모멘텀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수요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단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면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먼저 사야 되겠구나 만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사고 싶다. 뭘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린 기준은 뭡니까? 첫 번째, 이겨.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1, 2, 3 전력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런 게 계속 멈춰 있어요. 그럼 순환매 돈다. 낙폭주로. 그걸 대비해서 바이오 1등 가지고 있는 거예요. CMO 1등은 삼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시밀러 1등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처방약 1등은 유한양행이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거는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꿰뚫은 상태에서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을 맞추는 게 아니라 A 상황이 왔었을 때, B라는 상황이 왔었을 때, C라는 상황이 왔었을 때 미리 대비해 놓는 전략인 거예요. 이런 게 훨씬 더 생산적이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선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럼 주식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죠, 여러분. 이걸 왜 팔아요? 홀딩이지. 왜? 엔비디아 HBM 3 공급, 여러분, 이거 단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구조적 상승이에요. 없는데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런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 추세를 무너뜨려요. 이런 가격 조정이 혹시라도 와요. 그러면 신규도 사는 거예요. 11만 원 만약에 하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근데 세 번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이해돼 있죠? 네. 자, 한미 반도체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 3인방 말씀드렸어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한테 직접 이 반도체를 공급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한미 반도체도 그동안 조정은 안 줬습니다. 지금 53,800원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이렇게 선을 그었다가 이런 공간으로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오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TSV 공정 기술 자체가 이제 개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그죠? 이것도 이제 슈팅이 한번 좀 나왔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데 한 60일선 정도 한 25,000 됩니까? 그죠? 내가 진짜 반도체 가지고서 매매하고 싶다. 그럼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43,300원, 31,000원인데 한 28,000원 정도 떨어지면 이런 거 분할매수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금 있어야죠. 슈팅 때 팔거나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을 했던 사람들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하셨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한번 가볼게요.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요 이하에선 사야 돼요, 여러분. 없으신 분도 사야 된다. 그죠? 지금 한 68,300원 정도 됩니까? 이거 한두 번 정도 더 조정 나오면 더 사도 돼요. 평균 단가를 한 6만 원대 그러면은 한 중후반 정도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그죠? 파운드리 수요를 잡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요 GPU 있잖아요. 요거 만들 때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게 HBM3라고 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사용되는 기술이 TSV, 한미 반도체에 이 기술이 사용이 되는 거고, 실리콘 관통 전극, 이 기술이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여 밑에 일반 PCB로 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열이 차지하기 때문에 FCBGA가 필요한 겁니다. 요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기,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죠? 수율 잡은 기업 누구? 삼성전기. 이것도 한번 호재 났다 급등 나왔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파신 분들은 또 다시 잡는 거죠. 그리고 대덕전자도 이번에 가격 조정 나오더라고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 비중 관리하고 수익 관리하고 안 따라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좋은 가격이 왔을 때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나서 요걸 가지고서 TSMC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운드리 사업이죠. 그죠? 근데 TSMC가 이걸 다 소화 못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를 대신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할 때 TSMC나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이 공정이 달라요.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공정이 GA 공정인 겁니다. GA 공정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GPU를 만들 때 하이닉스 HBM3와 삼성전기에 이런 PCB가 들어가는 거고, 한미반도체 TSV 기술로 들어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예,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패키징 기술로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위탁 생산할 때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이 소재가 솔브레인 건 거예요. 그래서 23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한 20% 수익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반 챙기라고 했고, 그리고 K시텍의 CMP 연마 공정이 이제 더 많이 증가를 하겠죠. 이건 소재 쪽인 거예요. 장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원익 IPS의 증착 장비인 거고. 뭐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이란 패권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중심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토하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14만 9,100원인데 14만 한 4, 5천 원 정도에다 16만 5천 원. 그죠? 슈팅 때 한번 팔았으면 이런 것도 이제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같이 잡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PCB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대덕전자가 더 있다고 했죠. 그죠? 이런 기업하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엔비디아 관련되어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을 우선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조정이 나와. 그러면 나는 저점은 모르니까 한 두세 번 나눠 살래. 간단하지만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그룹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나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 주식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라가줘야 된다고. 이 따라가준 흐름이 나오면 중심주만 가지고서 충분한 수익이 납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60일선도 돌파를 못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전고점 돌파를 못하는 시도가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배터리는 최대한 천천히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차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2차 말씀드릴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격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후발주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1등은 있어야 된다. 그죠? 바이오 1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장이 약세 구간일 때 지수는 안 움직이는데 낙폭주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한양행 그 분야 1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좀 들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현대차 이런 거 우리가 한 18만, 19만 깨지는 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왔었을 때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리가 오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스코 홀딩스나 SK하이닉스 이격을 좁히지 않으면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겠구나. 그럼 조금 더 나눠서 사야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격과
유동성 보면서 대응을 하셔라.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는 전략입니다. 잘 실천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